나는 왜 저 남자처럼 멋있지 않을까? 왜 나는 저런 여자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쓸모가 없을까? 와 같은 열등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으시다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 피기너스 영상과는 다른 영상입니다. 피기너스 채널에서는 기술 영상들이 인기가 많아요. 여자랑 말 잘하는 법, 카톡 잘하는 법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카톡 잘하는 법을 배우고 말 잘하는 법을 배워도 여러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겠죠. 멋있게 포장을 해도 내면이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본질적인 내용, 즉 열등감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다뤄볼 거예요. 이런 주제가 자극적이지 않고 조회수는 안 나오더라도 말하는 저도 재밌고 듣는 여러분들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일부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일 거예요. 오늘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밤새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신중하게 보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뭐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의 열등감을 말씀드릴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뭐 여러분은 열등한 게 아닙니다. 같은 감성파리식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열등감이 엄청 심했어요. 엄청 작은 키는 아닌데 평균보다 작은 키였고 어렸을 때는 많이 말랐습니다. 남자들은 일단 덩치로 어느 정도 서열이 정해지죠. 그리고 집도 좀 가난하고 성격도 좀 독특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주류에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 인정욕구 같은 게 매우 심했습니다. 인정욕구가 심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주목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웃기면 애들이 좋아해주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유머는 마음이 여유로울 때, 즐거울 때 던져야 진짜 웃긴 거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개그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 포지션은 반에서 좀 시끄러운 애, 말 많은 애 정도였어요.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옆반에 귀여운 여자애가 있었어요. 저도 호감이 있었는데 우리 반 여자애가 걔랑 친했어요. 그래서 걔가 뭐 너보고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죠. 근데 성격 또라이라고 했어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뭐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상황이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성향 자체가 독특하고 좀 애초에 좀 독립적인 성향이라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울려야 할 것 같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자존감도 낮고 그러니까 못 어울린 거죠.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10대 때 여자애들한테 거절당하고 부정당했던 기억 때문에 이런 결핍을 극복하고자 여자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번호를 막 수천 개 따보고 막 수백 명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성실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노력을 한 거죠. 사람은 어렸을 때 결핍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화려하게 뭐 파티를 여는 강남 뭐 어디 인싸들 중에는 어렸을 때 좀 왕따 출신이 많고 돈을 너무 쫓는 사업가들 중에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돈이 없었던 경험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좀 나죠. 근데 다행히 저는 열등감을 정말 많이 극복했고 아직도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지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변했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여자를 많이 만나서 극복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극복이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놈을 제대로 탐구해 볼게요. 아마 열등감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깊게 탐구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 한번 쭉 보시면서 저랑 같이 열등감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뭐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마다 훨씬 마음도 괜찮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을지 힌트를 얻게 되실 거예요. 일단 열등감의 원인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교를 해서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열등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뽑자면 완벽주의 그리고 불안정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이 열등감이라는 게 비교를 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생기는 건데 왜 비교를 하게 되는지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보면 돼요. 첫 번째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이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 성향으로 자존감이 낮은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 성향은 보통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바로 정체성이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정체성이라는 거는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면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 좋다는 거 좋아하고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중에 이 성형 잘못해서 오히려 못생겨지는 경우 있죠. 귀엽고 작은 눈이 매력인 여자가 쌍꺼풀 있고 눈 큰 게 유행하니까 어설프게 성형하고 못생겨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눈이 저렇게 안 큰가 하면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뭐 이마에 필러 넣는 게 유행이라고 뭐 박치기 공룡 마냥 필러 넣고 그러죠. 그런 여자들은 계속 유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성형하고 코는 높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비교하고 또 둥근 코가 유행하면은 그거 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고 심지어 예뻐지지도 않아요. 열등감은 이렇게 자기 기준이 없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 철학자들은 이 열등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철학자 어쩌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잖아요. 철학이 뭔지 좀 정의 내리기 힘들지만 철학은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행복은 뭘까? 나는 누굴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철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미친 듯이 깊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가치관이 멋있거나 공감 가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 정도 들어본 사람들은 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해낸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립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제가 여러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아니면 MBTI의 원조 개념을 만든 심리학자 칼 융,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에서 말한 아들러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 앞에서 열등감의 원인이 불안정한 정체성이라고 했죠. 열등감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강점과 약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하면서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난 남자가 많은 것 같아, 왜 나는 예쁜 여자를 못 만날까? 같은 열등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뭘 진짜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내면에 깊이 있는 나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이 뭔지 탐색해야 돼요. 자신의 취향,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가치, 그리고 강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한테는 이런 게 중요한구나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나는 다른 남자들과 비교를 하는 건가? 나는 왜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 예쁘다는 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좀 남들의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성공한 남자가 부럽고 예쁜 여자를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건 사실 외부 기준이거든요. 이 외부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면 좋은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공무원이 돼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건 외부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기준에 따라 움직여요. 유행하는 옷 입고, 유행하는 음악 듣고, 유행하는 음식 먹고 그러죠. 그렇게 외부 기준에 움직이면 열등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부 기준은 대부분 서열이 있어요. 비싼 게 좋은 거고요, 인기 많은 연예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 우월한 거고요. 이렇게 서열이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외부 기준에 휘둘리면 평생 남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제부터는 메모를 해주세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일 필요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는 법,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에 글로 적으면 좋아요. 우선 A4 용지나 노트 한가운데 세로로 줄을 그어주세요. 좌우로 나누는 겁니다. 왼쪽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행복했던 순간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왜 그걸 좋아하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SFP 유형인 사람이 파티를 가는 게 좋다 하면은 왼쪽에 파티 다니기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서 적는 겁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파티에 가면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나는 오늘을 즐기는 걸 좋아해서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파티에 가면 즉흥적인 재미가 많아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반대 성향인 INTJ인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면 왼쪽에 책 읽기, 글쓰기, 자기개발 같이 좋아하는 걸 적고 오른쪽에 왜 그런지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혼자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미래에 도움되는 의미 있는 공부나 자기개발을 하고 싶으니까, 같은 이유를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INTJ 성격 유형의 사람이 ESFP와 같은 인싸의 사교적인 사람을 보면 왜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같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한테는 파티 다니고 주변에 사람 많은 ESFP가 멋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파티 다니고 하는 것들이 미래 없이 오늘만 사는, 좀 생각 없이 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INTJ를 봤을 때 독립적이고 똑똑해서 훨씬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결국 해내는구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INTJ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INTJ다 라고 하면은, 나는 파티처럼 좀 왁자지껄한 인간관계를 원하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간관계는 뭘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장점, 자신만의 강점,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싸를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야, 근데 재밌긴 하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땠는지 알면 좋아요. 우선 어렸을 때 성격이나 호불호가 성인이 돼서도 쭉 가는 경우가 많고, 어렸을 때 경험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돈을 엄청 줬고 돈에 예민하고, 어렸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사람은 커서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끼죠. 이 외에도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았다든가,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못 들어서 지금 인정욕구가 심하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생긴 결핍과 열등감이 생각
생각보다 인생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번호를 물어보고 계속 새로운 만남을 이어갔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욕구가 많이 없어졌고 대부분 치유가 됐고 해결이 됐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연애가 어렵다면 이 여자를 좀 멋있게 대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고민하고 연습도 해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렇게 점점 발전되면서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열등감도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이 발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스피치에 대해서 배우고 발표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피드백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눌했던 발음이 좋아지고 스피치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을 안 하게 되고 익숙해지면서 긴장도 덜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발표는 더 괜찮아지고 발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 정도면 스피치 잘하지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여자를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하면 좋은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단점은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 배우고 여자 자체가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면 새로 여자를 만날 때마다 여자들의 반응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나 정도면 여자하고 얘기 잘하지, 나 정도면 여자 잘 만나지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순히 열심히 산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열등감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발표의 경우 스피치하는 법일 수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잘 만드는 법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을 고르는 법,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발표를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열등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있어서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를 많이 만나보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열등감 해결법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적용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여자를 많이 만나보면서 저만의 기준을 세우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모습을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만나는 걸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구나 까지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거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고요. 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실은 여자를 잘 만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전보다 여자를 잘 만나게 되니까 뭐랄까요, 좀 물욕이나 명예욕에 대해서도 좀 더 이성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벌면 여자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돈을 번다고 여자가 내 눈앞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돈만 벌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만 가면 여자친구 생길 거야, 시험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생기면 너무 허탈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좋고 직업도 좋은데 여자를 잘 만나기 위한 노력을 따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외제차를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남자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벤츠 타고 포르쉐 사고도 못 만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따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재밌게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근육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근력 운동을 해서 달리기가 빨라지고 몸싸움도 잘해져서 축구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를 많이 해봐야 되고 축구에 도움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자를 잘 만나려면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되고요. 여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고 내 장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자한테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많이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여자를 많이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개팅 어플을 하기는 싫고, 그래서 클럽 가기에는 그때는 돈이 없었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만나고 열등감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무료 코스가 있는데, 무료 코스가 별게 아니고 번호 따는 법, 카톡하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리는 코스입니다. 제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0, 30대 남자분이실 텐데 여자 앞에서 너무 긴장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는 현실이 짜증날 겁니다. 1년이라도 빨리 실천하셔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꼭 신청해서 보세요. 이거를 극복하면은 인생이 좀 말도 안 되게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방법은 코스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다 보시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을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무료입니다.